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다녀간 텅 빈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노후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진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그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원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막막함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냈던 가슴 깊은 체험담이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노후. 그 놀랍고도 현실적인 비밀을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를 따라오시며 여러분만의 새로운 여정,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시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던 그날들, 갑자기 찾아온 고요 속에서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 한마디 나누는 일도,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도 모두가 낯설고 어색하고 괜히 서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나는 나로서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단지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천천히 깨달아간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삶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 외로움과 불안을 나 혼자만의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저는 기존의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고, 혼자 사는 삶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노후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떠올린 선택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자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우리도 너무 걱정돼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주들 재롱도 보고 가족과 함께 지내면 덜 외롭겠지.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처음엔 참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 일과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었고 저는 어느새 그 틀에 맞춰 살아야 하는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싶어도 손주가 자고 있어서 참아야 했고 식사 준비를 돕고 싶어도 엄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는 딸의 말에 자꾸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 배려가 고맙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정말 함께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조심스러운 방문객일 뿐일까? 하루 이틀 쌓이는 작은 불편함이 결국엔 마음의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얘야, 엄마 다시 혼자 살아야겠다. 딸은 놀라고 속상해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 해도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꼭 내 삶의 정답이 될 수는 없구나. 그 선택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시작이었고, 그제야 비로소 저는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혼자 살게 된 후,
제가 맞닥뜨린 다음 현실은 바로 돌봄이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응급 상황이 생길 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기에 저는 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생각했던 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을 두기엔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매달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을 찾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되더군요. 자주 바뀌는 간병인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올린 건 요양원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지만 막상 그곳의 삶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곳. 그곳은 자유도 나만의 삶도 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친구 영희도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심아, 나는 이제 끝이야. 요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이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의 마지막 선택지일까? 이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바로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길은 없을까? 그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은 생각보다 더 놀라운 가능성들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동네 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대 공존형 홈쉐어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한 집에서 산다고? 요즘 젊은 애들이 뭐가 아쉬워서 늙은이랑 같이 살겠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말 그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에 남는 방을 젊은 세대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고 그 대신 생활에 작은 도움예를 들어 장을 같이 보거나 밤에 불 켜줄 사람, 간단한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삶. 경기도 양평에 사는 김정숙 어르신 이야기가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넓은 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지만 밤이 되면 불안감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역 신문에서 대학생에게 방을 내주실 어르신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셨다고요. 지금은 2명의 여대생과 함께 지내며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쩌면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관계로 살아가고 계시답니다.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고 할머니는 매일 웃음을 찾으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해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지지 않겠다. 이대로 늙어가며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따뜻한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저는 직접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복지관에 문의했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홈쉐어링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걱정했죠. 낯선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고요. 저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한 지역 대학의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는 한 여대생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만나 서로의 생활 방식, 기대하는 점, 불편한 점을 솔직히 나눴고, 일종의 생활 계약서를 함께 써서 작은 약속들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동거가 시작됐죠.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생활 리듬이 달라 사소한 불편함도 있었고, 서로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 나누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 먹고, 주말이면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고 웃으며 인사해 줄 때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죠. 홈쉐어링을 통해 저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시니어 협동조합형 주거 공동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비슷한 연배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 형식의 주거 모델입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살지만 식사나 건강관리, 취미 활동은 공동으로 운영하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형태죠. 외로움은 줄고 삶의 활력은 커지고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이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 최정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할아버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자녀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점점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지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날들.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역 복지관을 통해 시니어 협동조합 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 입주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공동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오후엔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탁구를 치고 저녁엔 이웃 어르신들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는 삶. 할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노년의 삶이 이렇게 따뜻하고 활기찰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에게도 저런 공동체가 있을까?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노인복지과를 확인하고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시민단체 등에도 문의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그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용기를 내기 어려웠지만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설명회나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표정과 말 속에서 진짜 노년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공동체가 다 나에게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생활 방식, 시설 수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분위기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입주를 결정하지 않고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동주택 내 한방에서 지내며 공동 식사에 참여하고 간단한 소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보내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새 저는 마음을 열게 되었죠. 여기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오르던 순간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건 설렘이었고 희망이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할 것인가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공용 공간은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 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의 역할, 기대, 책임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 있었죠. 혹시 모를 갈등이나 오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딸과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혹시 피해 보시면 어쩌죠?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말했죠. 너희가 날 걱정하는 것만큼 나도 이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단다. 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립의 첫걸음을 내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저는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지역 복지관에 상주하던 법률 전문가에게 생활 계약서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보완은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했죠. 그 과정은 조금 복잡했지만 저를 보호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철저한 준비와 용기 있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길만 따라가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직접 설계하는,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고립이나 침묵이 아닌 함께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있다면 노년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 꿈을 단지 막연한 바람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 그 질문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노후는 결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도 젊은 세대와 함께 밥을 짓고 가끔은 요리를 배우기도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이 삶이 참 좋습니다. 외롭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나를 잃지 않는 삶이기에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또는 이미 시작하신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밝혀드릴 수 있도록
가장 실질적이고도 공감 가는 이야기들로 정성껏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가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다시 청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